안녕하십니까. 현수영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새벽에 마감된 FOMC 회의에서요, 머지않아 테이퍼링에 나설 것을 시사를 함에 따라서요, 테이퍼링이 종합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나솔루션 등 하모니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FOMC 정례회의 직후 공개한 성명 내용을 보면요, 기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동결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요, 이 현행 양적 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죠. 자, 작년 6월서부터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을 해서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 왔는데,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있어서 머지않아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에 나설 것을 강력 시사를 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요, 이 테이퍼링 일정을 지금 전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다음 달 26일과 28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국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가 지금 공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테이퍼링에 의해서요, 지수가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감인데, 한번 과거 사례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2013년에 5월에 테이퍼링을 언급을 하고요, 2014년 1월서부터 10월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또 13개월 후에 첫 금리를 인상을 했죠. 자, 그때 미국의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요,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 상승세가 지속이 됐는데, 그렇죠? 이 국내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바로 요 빨간색 하살표가 있는 부분이요, 2013년 5월이죠. 그러니까 말쯤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6월 달에 밑에 긴 꼬리를 달면서 음봉이 발생했어서 고점 대비하면은 한 12%죠. 정도 저점까지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퍼링이 만약에 8월 달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면은 아마 지수가 한 10%에서 한 15%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런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이후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그 가격대를 회복을 다 해줬죠. 그리고 이 테이퍼링이 실시된 2014년 1월서부터 10월까지 주가가 오히려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이고, 그 위에 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 국면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는 언급이 나와도 일시적으로 하락세는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만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그렇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뭐 하루에 한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일부 현금을 한 30% 정도 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크게 하락하기 전까지는 지금 그대로 조금 이 주식 비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그렇죠? 훨씬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쓰시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요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죠. 한번 살펴보죠. 자, 2분기 영업이익이 221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72%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시장 전망치 한 2,800억 정도를 봐왔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는 한 20% 정도 하회해서 주가가 오늘 장중 한때 크게 약세를 보이다가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죠. 특히 이 태양광 부분이요, 이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요, 매출이 한 35% 감소한 7,400억,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죠. 646억. 지금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의 성장성을 보고 역사적 신고가를 연초에 돌파를 했는데 이 태양광 부분이 그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서요. 주가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지만 3분기에는 이 태양광 부분 그 하나쿠셀의 이 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 태양광 부분을 좀 제외를 하면 올해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 대비 72%나 증가했듯이 올 한 해 전체적인 실적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성장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 해서요. 여기 보면 하반기 실적과 관련 유가 상승 전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회복 지속에 따라 전사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하나솔루션 지금 거의 바닥권 수준이고 실적 부진은 2분기 태양광 부분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오늘 저점 수준에서 하락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뒷부분에 가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삼성전기 어제 실적 발표했죠. 3,393억.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어요. 자, 1분기보다는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할 걸로 봤는데 소폭이나마 1분기 때보다도 실적이 좋아졌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230%나 성장하고 또 올 한 해 전체로 보면은 최소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서요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얻을 걸로 전망이 되죠. 그래서 오늘 나온 증권사별 리포트를 보면 다 긍정적이다. 우리가 최근에 이 업종 대표주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대부분 주가가 호실적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주가는 하락 마감했었죠. 그러면서 지지부진했는데 최근에 삼성 SDI도 실적 발표 그렇죠? 한 184% 증가하면서 상승.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면 상당히 좋은 호재성 재료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빠졌다. 그렇죠? 그 부분은 오히려 지지부진한 주가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은 좋은 실적에 또 시장 반응도 주가에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요. 미국이 이제 1.23%였어요. 전일보다는 소폭 상승했는데 아마 좀 더 상승해서 1.3%대 올라서면 아마 더 주가가 그렇죠?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 추세를 나타내면서요. 작년처럼 이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하모니 관심 종목에 봐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방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단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그렇죠? 주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에서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좀 짧게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유효 특히 8월달 하순경에 테이퍼링이 구체화되면 그렇죠? 지수가 조정을 뭐 한 종합지수상으로 10에서 뭐 15% 사이를 받는다 그러면은 아마 종목별로는 20% 정도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끌고 가는 장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나왔던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SK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레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 양상을 거치고 있는데요. 자, 지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 전지를 보면은 이 반도체 소재 부품주들의 주가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신고가 내놓은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우리가 지금 반등 하락이 멈춰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는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아직은 타이밍적으로죠. 재매수할 타이밍보다는 좀 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올라오면 그렇죠? 일부 물량을 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우리가 한솔케미칼, 우리가 이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 그죠? 우리가 SK머티리얼즈의 솔브레인이 바닥권에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 종목 한솔 케미칼을 못 쳤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포함을 시켰다가 제외를 했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요번에 못 줄이신 분들 반등 시에 뭐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자, 소재주 이어서요. 부품주가 또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죠. 자,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아마 조금 더 지금 고점 수준인데 그렇죠? 아마 살짝 돌파하고 좀 시장에 의해서 좀 조정을 받는데 하루 이틀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여기서 하루 이틀 더 치면은 그렇죠? 이것도 이익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우리가 실현을 해주고, 자, 이 부품주에서 아직 신고가를 못 낸 종목이 월덱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월덱스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뇨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공정 관련 종목 우리가 소재 그리고 후공정 쪽이 조금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상승할 걸로 내다봤는데 그렇죠? 예, 아직 후공정 쪽에서는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된 모습이죠. 자, 그 중에 지금 타이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테스나 쪽으로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유니셈이라든지 리노공업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를 했거나 하고 좀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그렇죠? 자, 유진테크도 지금 움직임이 같은 장비주에서는 그렇죠? 상당히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정고점 수준에 가면은 유진테크, 그렇죠?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고, 자, 동진세미캠 한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이 관건이에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진단을 해 볼까요? 자, 한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자, 저기 보면은 지금 동진 세미캠이 그쵸? 없네요. 자, 그럼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전기 그쵸? 자, 삼성전기 어제 호실적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 4천원 상승한 19만 2천원 그렇죠? 자, 오늘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죠. 100만 주가 넘었어요. 자, 이거는 여기서 조정받으면 안 돼. 치고 갈 때 20만원 선까지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내일도 거래량이 뭐 오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증가한 뭐 한 120, 30만 주 되면서 이 19만 5천 원이 돌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아마 2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조금 이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삼성전기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하나솔루션 그렇죠? 자, 오늘 이거는 분봉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적 부진. 오늘 마지막 그죠? 실적 발표한 직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 4만 원죠? 4만 원 초반대까지 크게 밀렸다가 낙폭주인데 이 거래가 크게 실리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는 4만 200원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4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은 실적 어차피 2분기 실적 부진은 지나간 과거다. 그렇죠? 벌써 지금 7월달 3분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하반기에 이 태양광 부분 쪽에서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반전의 기미가 나오면 아마 주가는 조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요 하나솔루션 오늘 저점 수준인 42,200원 수준 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만들어 원익 QNC 그쵸? 자, 원익 QNC도 지금요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크게 추가적인 좀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돌파한 이후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요번에 이 소재 업체도 그렇고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 모습에서 지금 요 상태 돌파하고 어제 오늘 좀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하루 이틀 딱 강하게 치고 가면은 그렇죠? 그때서부터는 뭐 한 2분할이고 3분할이고 분할적으로 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동진 세미캠 한번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동진 세미캠 그죠? 자, 동진 세미캠. 자, 지금 이 맨 위에 있는 이동 평균선이 얼마죠? 지금 29,000 아니죠. 이 34,400원이죠. 34,400원 120일 이동 평균선이 억누르고 있어서 지난번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도 121선에 맞고 빠지는 모습인데 자, 오늘요. 거래량이 크게 감소를 하면서 소폭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상승이죠. 내일은 거래량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뭐 한 15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 동진 세미캠도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동진 세미캠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요. 만약에 내일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주 정도 터지면서 이 121선이 돌파가 되면은 내일은 참고 그죠? 다음 주에 매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매도를 해서 이익을 챙겨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다들 많이 올라서요. 지금 뭐 삼성 SDI를 제외한 그렇죠? 저는 삼성 SDI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좀 여력은 있다라고요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소재 업체들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어서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 그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뭐 삼성 SDI,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SKC, 일진 머티리얼즈 나머지 그러니까는 삼성 SDI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하모니 관심 종목이죠. 자, 지금요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그죠? 실적이 크게 좋아졌는데도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죠? 아직 대형주들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철저하게 중소형 종목 성장주 위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다음 주 5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좀 부진하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나간 과거예요. 2분기 부진하지만은 3분기 때 좋아진다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면은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하이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다음 주 목요일날 발표니까는 뭐 수목금 전후로 해서 아마 강한 상승 반점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리고 대덕전자 그렇죠? 오늘도 뭐 약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이냐 오히려 대덕전자 마이너스가 나면은 내 전체 비중이 한 10% 정도 그렇죠? 물량을 채워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뒷부분에 가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롯데 관광개발이죠. 좀 길 호흡으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롯데 관광개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주가가 조금 지루하게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좀 시간이 그러니까 좀 빨리 되느냐 아니면 한 달 뒤에 되느냐 두 달 뒤에 되느냐 결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거기에 따른 피해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에 억눌렸던 주가가 큰 폭의 오름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롯데 관광개발은요, 이 같은 여행 쪽이지만은 이 카지노 쪽과 연결이 됐죠. 자, 지난번에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한국 카지노 업종의 24개월 EPS와 그리고 12개월의 EPS 전망치 대비 260%로 크게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유럽 대비해서요, 큰 폭의 개선세가 한국 카지노 업종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롯데 관광개발이 지난달인가요? 제주도에 이 카지노를 개장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롯데 관광개발도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적자가 나올 거면 적자가 실적 발표할 때쯤 해서 그죠?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은 우리가 그때서부터 물량을 확보를 해달라. 결국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수혜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제주도 쪽에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제주도 내 복합 리조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지금 해외를 또 못 가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카지노 그리고 제주도의 복합 리조트 이러한 부분으로서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갈수록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관심 갖고요. 자, 또 하나는 그죠? 지금 곡물가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제품 가격도 인상을 한다. 그러면 곡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근데 제품 가격은 올려놨기 때문에 이 곡물가하고 마진이 크게 높아진다. 그것이 단기에 그치지 않고 그죠? 길게 간다라고 그죠? 특히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통 이 식품 재료 가격들이요, 식품 가격들, 제품 가격들이 인상하는 그런 과거의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내년 3월에 또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갈수록 이 제품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좋아진다. 해서 제일제당, 그죠? 그리고 풀무원 이러한 종목들 지금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는데 계속적으로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요 보면은 자, CJ 제재당 그죠? 자, 오늘 한 3% 15,000원 뜬 47만 9천원 그죠? 요번에 요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풀무원도 한번 볼까요? 풀무원. 자, 풀무원도 주가 빠졌다가죠. 다시 이제 상승 반전되는 모습이죠. 좀 시간이 지나서 조금 반등이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이 CJ 제당이 좀 강하게 올라가면은 두 종목군 중에 한 종목 쪽으로 우리가 좀 몰아주는 그런 모습. 두 종목 중에 좀 주가가 움직임 보고 한 종목은 제외하겠다. 지금 20개 종목 중에서 너무 두 종목 비중이 크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은 흐름상으로 그렇죠? 곡물 가격으로 인한 음식료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을 보면요, 그죠? 아까 보여드렸던 한번 볼까요, 내용들? 예, 주로 지금 곡물가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죠? 거기에 따른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반도체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위주로 종목을 편성을 하면은 아마 좀 수익이 시장 대비해서 아마 조금 수익이 나고, 지금 장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특히 다음 달 잭슨홀 미팅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된 언급이 나오면은 아마 지수 조정 조금 나올 수 있다. 거기에 미리미리 대비하자라는 말씀드리고, 또 증권주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배당 수익률이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다래요. NH투자증권에서 한 6.9% 정도, 한 3,000원 주당 3,000원 정도 내다보고, 유안타가 한 7% 정도죠. 증권업종이 올해 1조, 영업이익이 1조 원 되는 회사들이 한 여러 개 나올 걸 예상했죠. 과거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유일했는데
예, 미래에셋증권 빼고 한국금융,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이 1조 클럽에 들어갈 걸로 본다면 주가 당연히 상승해서 저는 배당 성향이 높은 삼성증권,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에 있죠. 계속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